운동선수로 돈을 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아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재능, 쉴 틈 없는 연습, 거기다 천운까지 따라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난 운동선수들이 받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스포츠 스타 50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포츠 선수별로는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액수이며 환율은 1달러당 1350원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문턱은 아일랜드의 격투기 선수 코너 맥그리거가 차지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격투 기술은 그를 UFC의 최고 스타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경기에서 그가 보여주는 심리전과 상대방의 멘탈을 흔들어 놓은 다음 보여주는 KO는 그를 가장 인기 있는 UFC 스타로 만들어줬습니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배관공이었던 코너 맥그리거는 그에게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UFC 스타가 된 이후에는 자신의 스타성을 이용해 위스키 및 의류 라인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7,500억 원이라는 평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48위는 공교롭게 NFL 선수인 드류 브리스와 아론 로저스가 차지했습니다. 둘 다 쿼터백 포지션인데요.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이 두 선수의 재산이 각각 7,560억 원이라는 것만 봐도 미국에서 NFL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47위는 3번의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마이애미 히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드웨인 웨이드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2003년 마이애미 히트의 지명을 받아 중간에 시카고 불스 1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1년을 뛴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9년 은퇴할 때까지 마이애미 히트의 간판 스타로 뛰었는데요. 현재는 은퇴해서 유타 재즈의 소액 구단주이자 WNBA 시카고 스카이의 공동 구단주가 되는 등 농구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45위도 공동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F1 드라이버 키미 라이코넨입니다. 그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을 가지며 F1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선수입니다. 또 다른 45위는 뛰어난 득점력과 상징적인 수염을 가진 NBA 플레이어 제임스 하든이 차지했습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간판 스타이기도 한 그는 2015년 아디다스와 체결한 총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을 걸고 나온 아디다스의 하든 볼륨 시리즈는 생각보다 신발이 이뻐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볼륨 8까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또 다른 NBA 선수 크리스 폴이 4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행위든 서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좋아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교활한 더티 플레이어라며 혐오하는 호불호가 상당히 강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트래시 토킹은 그를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게 했고 어텐션 비즈니스가 곧 자산인 미국에서 그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었죠. 갑자기 순위 한 계단이 올라왔지만 재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44위 크리스 폴과 무려 540억 재산 차이를 보여준 주인공은 바로 미국 테니스의 영웅으로 불리는 안드레 아가시인데요. 1986년에 데뷔해서 총 8번의 그랜드슬램 우승, 101주 동안 1위를 하는 등 샘프라스와 함께 미국 테니스의 황금기를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물론 미국 테니스의 부흥기는 이후 등장할 빅3에 의해 산산이 조각났지만요. 42위는 NBA에서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재정의했다고 평가받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차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이유는 분명 그의 스타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그의 패션 감각도 한몫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남자 테니스계에서 누가 고신지에 대한 논란이 매우 오랜 떡밥처럼 일어났지만 여자 테니스계에서는 곳에 대한 떡밥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넘사벽 존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인 컴튼에서 태어나 특별한 코치 없이 아빠에게 테니스를 배운 그녀는 테니스계에 데뷔하자마자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총 그랜드슬램 23회 우승,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 누적 상금만 1,250억 원에 달하는 등 의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여성 테니스 플레이어입니다. 전설적인 선수지만 결국 타이슨에게 귀를 물어뜯긴 남자로 기억된 비운의 복싱 스타 홀리필드가 세레나 윌리엄스와 공동 40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운의 스타라고는 했지만 그는 이기기 위해 치사한 반칙을 너무 많이 써서 일부에서는 타이슨이 그와의 경기에 그의 얍삽한 반칙에 너무 화가 나서 귀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옹호할 정도인데요. 어쨌건 그는 지금은 은퇴 이후 벌인 사업에도 성공해서 8,500억 원이라는 굳건한 자산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2000년대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케빈 가넷이 3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2000년부터 2009년 시즌까지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선수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그가 10년 동안 연봉왕 자리를 빼앗긴 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샤킬 오닐에게 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가장 많은 돈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입증한 선수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 스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죠. 37위는 무려
1953년에 프로가 되어 2009년까지 무려 56년이나 현역 활동을 한 전설적인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가 차지했습니다. 80이 넘어서까지 골프를 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것이다라는 한 영화의 대사가 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UFC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돈을 버는 것은 복싱이다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선수 카넬로 알바라즈가 공동 37위입니다. 그는 1990년생으로 2005년에 프로복싱에 데뷔했는데요. 정말 만화에 나올 것 같은 날아오는 주먹을 여유있게 피하며 상대방에게 공격을 찍어내는 사기캐입니다. 그의 전적은 64전 60승 2무 2패 4대 메이저 복싱 기구의 슈퍼 미들급 홍합 챔피언입니다. 매직 존슨 NBA 전설, 이제는 비즈니스의 거장으로 불리우죠. 그의 자산은 무려 645밀리언 달러, 하나로 8,7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NBA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은퇴 후 그는 스포츠팀 소유, 스타벅스와 영화관 체인 투자로 사업가로서의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에이즈에 걸려 선수 생활을 은퇴했지만 끝없는 노력과 긍정의 힘으로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F1의 마법사 페르난도 알론소, 그의 자산은 무려 645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8,700억 원에 이릅니다. 스피드의 세계에서 그의 이름은 마치 속도의 신화처럼 빛납니다. F1 레이싱에서 2번의 세계 챔피언에 오르며 그는 단순한 레이서를 넘어 스포츠계의 전설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알론소의 진정한 매력은 그가 경주로를 벗어났을 때 발휘됩니다. 레이싱에 대한 그의 열정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다양한 사업 투자로 그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왔습니다. 마지막 공동 34위는 또 다른 레이싱 경기인 나스카의 전설 데일 언하트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7회의 나스카 윈스턴컵에서 우승했으며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경기에서 총 76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2001년 데이토나에서 열린 레이싱 경기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의 사고로 나스카의 안전규정이 바뀌게 될 정도였는데요. 어쨌건 그의 이름은 전 세계의 레이싱 팬들에게는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33위는 여전히 테니스계에 살아있는 전설 노박 조코비치입니다. 2000년 이후에 테니스계를 모두 헤쳐먹은 빅3 중 한 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빅3 선수인 페더러는 은퇴하고 나달도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조코비치의 경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는 남자 선수 중 가장 많은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높은 누적 상금액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32위에 오른 어니엘스, 골프계의 부드러운 거인. 그의 자산은 압도적인 660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8,910억 원에 달합니다. 엘스는 그의 유려한 스윙과 경기 내내 보여주는 침착함으로 골프 팬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메이저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골프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새겼죠. 엘스의 재산은 단순히 그의 경기 실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골프 코스 설계, 와인 사업, 자선 활동 등 다방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의 와인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으며 골프와 와인을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위에 이름을 올린 로리 맥킬로이, 골프계의 천재이자 스포츠계의 슈퍼스타. 그의 자산은 무려 670밀리언 달러, 환산하면 대략 9,045억 원에 이릅니다. 맥킬로이는 골프의 세계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그랜드슬램 우승은 물론 여러 PGA 투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왔죠. 하지만 맥킬로이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트로피의 수집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는 테일러메이드 같은 골프 장비, 의류, 액세서리 브랜드 외 보스나 BMW 같은 스폰서 계약을 통해 상업적 가치도 입증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골프팬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광고와 포스터에 등장하며 그의 인기는 전 세계적입니다. 30위는 뉴욕 양키즈의 간판 스타인 데릭 지터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1995년에 데뷔해 2014년 은퇴할 때까지 오로지 뉴욕 양키즈에서만 뛴 그야말로 뉴욕 양키즈를 대표하는 선수인데요. 거기다 그가 사귄 여자만 해도 스칼렛 요한슨, 머라이어 캐리, 제시카 알바, 아드리아나 리마 등 엄청난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양다리 없이 모두 한 번에 한 명씩만 만났다는 점입니다. 29위는 복싱 역사상 최초로 6체급을 석권한 전설적인 복서 오스카 델라 호야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타이슨의 인기가 사그라질 때쯤 타이슨을 대체할 새로운 스타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그의 통상 전적은 45전 39승 6패. 그는 90년대 가장 인기 있는 복서 중 한 명이었으며 심지어 라틴어로 비지스 노래를 리메이크한 앨범이 빌보드 라틴 싱글 차트에서 1위까지 하는 예체능을 석권한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위는 또 하나의 테니스 빅3로 불리는 라파엘 나달입니다. 조코비치가 교과서적인 플레이라면 나달은 마치 한 마디 짐승 같은 플레이로 보는 이들의 가슴을 끓게 만드는 매력
매력이 있는데요. 심지어 그는 하이퍼 워치메이커 리차드 밀에서 그를 위해 시계를 개발해 테니스 경기 때 수억 원짜리 리차드 밀 시계를 차고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 갈 때는 또 다른 스폰서인 기아차를 타고 간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고향인 스페인 마요르카에 나달 아카데미를 차려 많은 차세대 주니어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위권 선수 중에 유일한 스포츠인 모토GP의 남자 발렌티노 로시입니다. 모토GP는 모터사이클 경기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토GP라는 경기는 본 적이 없어도 발렌티노 로시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의 모터사이클에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이 위험한 스포츠에서 로시는 42세라는 노령까지 현역으로 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헤비급 복싱계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포먼이 2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81전 76승 5패라는 사기에 가까운 기록을 남겼는데요. 심지어 한 번 은퇴를 한 후에 10년 가까이를 쉬고 다시 복싱 무대에 섰을 때도 엄청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한 은퇴 후에는 유리기구 및 주방용품 사업을 하던 러셀 홉스와 콜라보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단 브랜드가 나오고 이 브랜드가 성공하면서 그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또 은퇴 후 다시 10년 만에 링에 복귀한 이야기를 통해 성공학 강사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강연료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24위에 이름을 올린 페이튼 매닝, NFL 역사상 가장 뛰어난 쿼터백 중 하나로 그의 자산은 무려 710밀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85억 원에 달합니다. 매닝의 경력은 놀라운 기록 연속이었으며 그는 2번의 슈퍼볼 우승과 함께 5번의 MVP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지능적이고 계산된 전략으로 가득 차 있어 경기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축제와 같았죠. 하지만 매닝의 성공은 풋볼필드를 넘어 확장됩니다. 그의 은퇴 후 삶은 다양한 비즈니스 벤처와 광고, 그리고 자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그는 광고 캠페인에서 보여준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더욱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매닝은 피자 체인점의 공동 소유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의 사업적 통찰력은 스포츠 경력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24위를 차지한 제프 고든, 나스카 레이싱의 전설. 그의 자산은 710밀리언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585억 원에 달합니다. 고든의 경력은 나스카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는 4번의 나스카컵 시리즈 챔피언십을 획득하며 경주에서의 기량뿐 아니라 스포츠맨십과 리더십으로도 높이 평가받아 왔었죠. 하지만 고든의 성공 이야기는 레이스트랙을 벗어나 사업과 방송계에도 계속됩니다. 그는 레이싱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와인 제조업에도 손을 뻗치며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나스카 경기의 해설가로 활약하며 그의 경험과 지식을 팬들과 공유해왔죠. 드디어 순자산이 1조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톰 브래디는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는 무려 슈퍼볼 우승 7회라는 말도 안 되는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슈퍼볼 역대 최다 우승 선수이자 슈퍼볼 MVP를 가장 많이 받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톰 브래디가 더 위대한 선수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NFL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 199위로 뽑혔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진짜 뽑을 선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뽑은 건데, 특히 스포츠 특성상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오거든요. 이런 선수가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된 거니 정말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죠. 22위는 필리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매니 파키아오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정도인데요. 화이트머니 1달러를 받으려고 시작한 권투가 1조 원이 된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그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재산 순위 29위에 올랐던 복서인 오스카 델라 호야와의 경기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은 호야와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파키아오의 대전에서 호야의 우위를 점쳤는데요. 결과는 파키아오의 압승이었습니다. 호야는 은퇴하고 파키아오는 월클이 됐죠. 이후 플로이드 메이웨더와의 경기로 격투 스포츠 사상 역대 최고 획수를 자랑하는 대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간판이 된 남자 커리가 2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커리어 초반에는 그의 고질적인 유리 발목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하다가 2012년부터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니 그의 장기인 3점 슛이 폭발하면서 NBA 전략 자체를 바꿔버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3년 시즌 그는 1년에 70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50위에서 21위까지만 봐도 정말 우리 모두가 아는 쟁쟁한 선수들이 나왔는데요. 전세계 모든 운동선수 중에서 20위 안에 드는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20위는 전세계 야구선수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남자 A 로드로 불리는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미친 재능을 발휘하면서 야구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힌 인물인데요. 결국 1993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아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게 되죠. 실제로 데릭 제터가 뉴욕 양키즈에서만 플레이해서 뉴욕 양키즈의 간판처럼 돼버렸고 포지션이 겹쳐 유격수 빅3로 불렸지만
성적으로만 보면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에릭 지터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약물 파동으로 조금은 씁쓸하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에릭 지터와는 달리 마돈나 등과의 불륜설도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했었죠. 19위에 빛나는 루이스 해밀턴, 포뮬러1의 레이싱 레전드. 그의 자산은 880밀리언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1880억 원에 달합니다. 해밀턴은 F1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드라이버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그는 패션과 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스타일과 개성을 세계에 표현해왔습니다. 또한 해밀턴은 환경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복싱계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을 뽑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타이슨을 뽑습니다. 그만큼 그의 등장은 복싱계에서도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특히 그의 명언으로 불리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처음 하기 전까진. 이 문장은 여러 곳에서 패러디가 되었습니다. 목둘레만 무려 20인치가 넘는데요. 20인치면 웬만한 애들 허리둘레 정도의 두께입니다. 하지만 그는 헤프게 돈을 탕진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위는 NBA 최강 공격 머신이자 키보드 워리어를 통하는 케빈 듀란트가 차지했습니다. 211cm라는 키에서 나오는 그의 공격력은 웬만큼 심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는 NBA 챔피언 2회와 NBA 파이널 MVP 2회를 차지했고 3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대 4번째로 나이키와 종신계약을 맺은 선수가 되어 스타성까지 입증하게 되었죠. 네이마르가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이마르는 브라질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하나로 그의 뛰어난 기술과 스피드, 게임을 결정짓는 순간에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전세계 축구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 같은 유럽의 빅클럽에서 그의 경력 대부분을 보낸 그는 최근 사우디 클럽과의 말도 안 되는 1년 2천억이 넘는 연봉에 계약하면서 순자산 순위를 역대급으로 점프하게 되었죠. 15위에 자리 잡은 그렉 노먼, 골프계의 화이트샤크. 그가 벌어들인 돈은 1조 4,300억 원에 달합니다. 노먼은 그의 골프 커리어 동안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골프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기 능력과 함께 그는 골프 스포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 확산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도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노먼의 성공은 필드 위에서의 업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골프 코스 설계, 의류 브랜드, 부동산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업 영역은 다양하며 이 모든 분야에서 그는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그의 골프 코스 설계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그의 이름을 단 골프 코스는 골프 애호가들 사이에서 버킷리스트 코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렉 노먼 컬렉션은 골프웨어 시장에서도 독특한 스타일과 품질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그의 사업적 성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레이커스의 스타,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연습량과 농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로도 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원래 레이커스 선수 시절부터 지옥 같은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 그는 집에서부터 경기장까지 헬기로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은퇴 후에도 그는 평소와 같이 헬기로 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13위를 차지한 샤킬 오닐, NBA의 거인. 오닐은 NBA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센터 중 한 명으로 그의 경력 동안 수많은 우승과 개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코트를 넘어 연애, 사업, 자선 활동에까지 이르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샤킬 오닐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여러 브랜드와 제품, TV쇼에서 활발히 거론되며 그의 사업 감각과 투자 능력은 그를 NBA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선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슈마어라는 이름은 F1을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아무리 루이스 해밀턴이 날아다녀도 슈마어의 명성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F1에서 사기급의 업적을 올린 후 그는 은퇴를 하고 알프스 산맥에서 스키를 타다가 큰 사고를 당해 수개월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2013년인데요. 어쨌건 지금은 많이 회복했고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사고를 당한 이후로는 근황 사진이 단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을 여전히 자아내고 있습니다. 필 미켈슨, 골프의 마술사. 그는 경력 동안 뛰어난 기술과 끈기로 수많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를 넘어 골프 코스 디자인, 스포츠 분석, 그리고 여러 자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미치고 있습니다. 미켈슨은 골프계의 혁신가이자 그가 사랑하는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0개의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 10명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수가 순위에 있을까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5체급 50전 50승. 이 하나만으로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경기를 마치고 나서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로 경기를 끝마친다고 해서
프리티보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복싱계 전체를 통틀어 고수로 불리는 선수이며 일찍이 미디어에 자신을 어떻게 노출시켜야 하는지를 영리하게 파악해 자신의 몸값을 최강으로 올린 인물입니다. 조코비치, 나달과 함께 테니스의 빅3인 페더러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빅3 중 경기 성적으로만 보면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순인데요. 번 돈으로 따지면 역순입니다. 하지만 페더러의 존재는 테니스에 있어 롤스로이스의 승리의 여신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우아한 폼과 외모, 거기다 유창한 3기국어 실력은 모든 럭셔리 브랜드에서 그에게 돈을 싸들고 광고 모델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광고비를 돈 대신 주식으로 받은 올러닝이 상장하면서 대박을 내 페더러는 2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파리 역시 페더러와 같이 실력도 있지만 외모 덕을 제대로 본 그냥 시대의 아이콘인 남자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그는 리즈 시절 때에는 그냥 숨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돈을 벌었던 인물인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멋진 외모를 자랑하고 옷 입는 센스를 자랑하면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공동 6위의 첫 번째 주인공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이제 한동안 라이벌 구도로 갔던 호날두와의 곧 전쟁에서도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는 총 8번의 발롱도르 상을 받으면서 역대 최다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최고 선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현재 파리에 위치한 베컴이 소유한 구단인 마이애미 인터 FC의 소속 선수로 뛰고 있는데요. 메시는 1년에 연봉과 TV 중계권료 쉐어 등의 계약으로 약 800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를 한 잭 니클라우스는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며 메이저 대회 우승 18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경기장을 넘어 골프코스 설계, 골프 장비 및 의류 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5위는 킹, 르브론 제임스가 차지했는데요. 1984년생으로 이제 40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팔팔하게 뛰고 있는 그인데요.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망주로 손꼽히며 프로에 입단하기도 전에 모든 스포츠 브랜드들이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키를 택했고 그는 나이키와 두 번째로 종신계약을 맺은 선수가 되었죠. 또 최근 그는 자신의 데킬라 브랜드인 로보스 1707을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놀드 파머는 골프를 모르는 사람도 옷 브랜드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의 닉네임은 골프 왕인데요. 그는 골프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한 인물로 그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토너먼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그의 성공은 그의 골프웨어 브랜드, 음료회사, 그리고 골프 코스 설계 사업에 걸쳐 있으며 그의 친근하고 인정받는 이미지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3위는 호날두가 차지했습니다. 그는 피파 공식 역대 득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력으로는 까기 힘든 위대한 선수입니다. 또 그는 사우디로 넘어가면서 연봉 2,600억 원이라는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금액으로 계약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사우디로 넘어가게 되는 본보기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는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3,600억 원을 벌어들이며 하루에 10억 정도를 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타이거 우즈입니다. 그는 원래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스포츠인 골프를 전 세계의 모든 세대에게 보급시킨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 이전에도 유명한 골프 선수들이 많이 언급되었지만 모두를 데리고 와도 타이거 우즈의 영향력과는 바꾸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는 골프의 전략을 아예 바꿔버린 인물이었고 나이키가 골프 라인을 만들게 만든 실질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1년에 기본 1,000억씩 벌었으며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이기도 합니다. 1위는 아마 대부분이 예상했을 건데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가 나이키와 계약을 맺었을 때 그는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떼어달라는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요. 그만큼 조던을 원했던 나이키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게 되었고 조던의 브랜드는 나이키 마크를 따로 넣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하면서 현재 그에게 하루에 약 10억씩 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023년 조던 브랜드의 이익은 9조 원에 달하는데요. 지금은 농구뿐만 아니라 축구, 풋볼, 레이싱, 야구까지 엄청난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제2의 나이키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 스타 50명을 살펴보았는데요. 몇 명은 너무 당연하고 몇 명은 의외의 인물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순위를 보면서 역시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 스포츠 스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돈이 되는 스포츠인 골프 선수들이 스폰서십과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애 스타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